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경화 교육협력 담당입니다. 이지민 평생교육 담당입니다. 박미정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남구목 아동청소년 담당입니다. 먼저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비전과 목표, 2021년도 주요 시책 10가지 및 2021년도 신규책 1가지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비전 및 목표입니다. 2021년도의 비전은 시민 한 사람이라도 행복한 속초의 건설입니다. 2021년도 주요 목표는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시책 첫 번째입니다. 시민의 체감의 실효성 및 교육 경비 지원입니다. 지역 특화 및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 양성 등 실효성 있는 교육 경비 지원과 선택과 집중, 만족과 성과 등 시민의 체감을 상승하기 위하여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 경비의 체계적 지원과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 및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통한 학부모 교육비 경비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보면은 2021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을 55개 사업에 17억 2,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교육지원청 및 30개 학교입니다. 지원 유형은 학력 향상, 체력 증진, 시설 개선, 협력 사업 및 지역 주민 대상 사업입니다. 먼저 제1차 교육경비 보조금은 11월 1월 13일 날에 심의비 결조를 함으로써 학교별 체육지도사 인건비 14개 학교에 18명 5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학습 학교 급식 지원 및 학교 급식 지원으로 31억 8,600만 원에 대해서는 친환경 학교 급식 및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친환경 우수 농수산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고등 신입생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중고등학생 신입생 및 전입생에게 대해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무상교육 지원 확대에 따른 전 학년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교과서 구입비를 갖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1년도 제2차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을 심의 및 보조금 지급을 2월 달에 하는 걸로 해서 마쳤습니다. 친환경 학습급식 지원 사업은 보조금 경우는 3월 및 6월 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및 중학생 교복비 지원 사업은 금년도 3월 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인재 육성 사업으로서 애향장학금 및 학대 조성과 원어민 교사 지원, 수도권 공공기숙사 확보, 대학 진학 장학금 지원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 애향장학금의 조성 현황은 총 5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45억이 달성된 상태입니다. 일단 영어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관내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고 저소득 자녀 도내 대학 입학 수시 전형 및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향토 강원 학사 및 마포 공동 기숙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 사항을 보면 2020년도 장학금 지원은 75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초중 고등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은 8개 학교에 7,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대학 진학 장학금은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 학사의 선발은 34명을
34명을 선발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포 공공기숙사 입사생 지원은 4명을 해서 1억 4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교육을 보면 항토 학생 및 마포 공동기숙사 신입 입사생 선발은 2월 중에 지금 저희가 마친 상태입니다. 예양 장학생 선발 및 지원은 3월 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의 대학 입학 수시 전형 및 입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원은 4월 및 10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년대 대상 진로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은 2011년도 9월 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 평생교육 지구 사업입니다.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 역할과 교육 정책 및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 문화의 혁신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1919년도에 그 4년간에 걸쳐 하는 걸로 교육부하고 시장님하고 그 결정된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우리 시가 10개 사업에서 2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직접 사업으로는 세 가지로서 꿈, 희망, 미래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체험 교실, 대학 입시 수시 전형 면접 컨설팅 사업을 할 것이며 기관 협력 사업으로는 품푸른 가족 진로 체험은 강원진로교육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웰빙 캠핑은 국립등산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위탁 사업을 2가지로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업드림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업드림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꿈꾸미 문화예술 체험교실, 몸 튼튼 마음 튼튼 스포츠 활동, 속초 사익길 테마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10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1년도 행복교육지구 사업비를 금년도 2월 달에 교부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실은 그 5월 달에 교부를 하고 대학 입시 수시 전형 및 면접 컨설팅은 2021년도 7월 달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꿈, 희망, 미래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은 8월 달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미래의 변화에 대비한 평생교육 체계의 구축입니다. 평생교육 수요 확대에 따라 대응한 지속 가능한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통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이루어지며 내용은 평생교육 강화 확대 및 평생교육 기관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그 추진 사항을 보면 평생학습 강좌를 위한 강사를 1월 달에 75개 강좌에 대해서 75명의 그 강사의 모집을 마쳤습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 평생교육 학자 수강생 모집을 금년도 2월 달에 그 첫 번째 주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했으나 인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5번 주에 다시 추가 공고해서 모집한 상태입니다. 이는 평생교육 강좌를 75개 강좌 1,300명을 목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평생교육센터에서 58개 강좌, 경동대 캠퍼스에서 17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인문예학교를 한글 초중급반 2개반을 40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컨소시엄 협력 사업으로서 경동대학교 평생교육원과 그래서 독서 지도자 과정과 속초 문화예술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약 사업으로서 전산 자격증 취득 및 무료 과정을 위해서 속초 상공회의소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휴 사업으로서 서울 디지털대학교하고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감면, 저소득 장학금 지원해서 협력 사업을 펴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강제học 개설 반영을 위한 특별 교육을 6월 달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강사 수강생 만족도 설문조사를 5월 달 및 10월 달에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잔치는 2021년도 11월 달에 개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5번째,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체계 전면 개편 사항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아동학대와 조사 업무 및 지자체 이관에 따른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간 유이기 아동 청소년을 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업 내용을 보면은 아동학대의 조성 업무 및 이관의 각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시군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담 부모 설치 및 인력을 위한 의무 배치 사항으로서 아동학대 대응 및 정보 연계 및 협의체 구성을 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 및 문제점을 보면 아동학대의 학대 조사 및 현장 대응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배치를 위해서 기본 교육을 160시간 이수가 진행되감에 따라서 조기 이 배치가 필요가 한 사항입니다. 저희 협의 내용으로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협의한 바 자치행정과에서는 조례 개정 및 이행 절차를 추구하고 충원을 하여 주는 걸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대개과에서는 우리 상담소를 배치하는데 장사를 협력해서 같이 설치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음 6번째,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 체계 강화입니다. 저소득 및 양육 환경 위기 아동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중심의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의 기반 구성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0억 3,300만 원으로서 사업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봄센터 2개 사업, 지역 아동센터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을 보면 코로나19 대응 긴급 돌봄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종일 돌봄 원톱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7월부터 개시된 사항입니다. 2021년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 등 하원 차량 구입의 조달청 예약 계약을 요청하였으면 어제 이 차량 봉고차 한 대는 저희들이 검수를 조달처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면 다 함께 돌봄 선택 등 등원 차량은 어제 구입을 지원받았고요. 구입하였고 지자체 학교 및 협력 모델 공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돌봄 기관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상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 취약계층 및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및 사례 관리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 여건 보장을 위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0세부터 12세 명으로 보면은 아동 발달 영역별 필수 맞춤형 서비스를 재정비하고 사업 효과 및 검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통합 사례 관리 사업의 업무 및 수용 절차 및 이행을 위해서 평가 및 통합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사항으로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의 실적은 항상 저희들이 보면은 중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 속초시 전적을 확대는 2019년 4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코로나 대응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추진은 작년도 3월서부터 계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통합 사례 관리 사업 추진 및 위기 학생 6명, 집중 11명, 일반 21명에 대해서 계속 추진 사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째, 아동 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이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 부담의 경감 및 취약 아동 보호 강화 및 자립을 위한 공적 책임 강화입니다. 대상은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의 수당을 지원하고 취약 아동의 내실 있는 보호를 위한 자립수당 및 결식 아동의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 수당은 만 7세부터 지급을 합니다. 3,709명에 대해서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아동의 양육 사항 및 점검 지원을 위하여 진학 및 취업 및 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가정 내의 양육 환경 사항을 점검을 추진하고 위탁 아동 가정의 양육 보조금의 입양 아동 및 양육 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및 자립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을 속초시 560명에 대해서 4,300만 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요 보호 아동의 누락 없는 사회 서비스 강화로 소외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호 아동의 안전 확인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 양육 사항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아동 전문 보호경과 연계한 시설 입소 아동의 인권 및 보호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째로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노후로 시설 및 개선 및 기능 보강을 위한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 및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명은 청소년 수련관의 실내체육관 및 노후 시설 정비로 7억 2천만 원, 실내체육관 지붕 개량 공사로 6억, 청소년 수련관 LED 조명 및 실내 교체로 4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 반영 특별 회계에서 80%, 12, 20%의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의 설계 용역 계약은 1월 13일 날에 마쳤으며 지금 45일간으로 용역 계약이 추진돼 있고 그 용역 계약서를 받으면 바로 실시 설계하고 시행 결의 법적 절차를 거쳐가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참여 기반 확대입니다. 주도적 자기 개발을 위한 청소년 참여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이 주기적으로 입각하는 청소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입니다. 지원 활동 사업령으로 보면 청소년 활동 시설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운영 지원 및 청소년 지도자 배치입니다.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청소년 수련 시설 및 운영으로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꿈이랑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및 참여 기구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보치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신규 시책입니다. 지자체 및 학교 협력 초등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통한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이 사업비는 800만 원이나 지금 아직까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다만 교육청 관계에서 노조하고 협상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해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9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단체 지방 보조금 지원을 현황 및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청소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욱 부의장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회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네, 할 일이 많죠. 그다음에 교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그다음에 아동 보호 측에 요즘 가장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우리 김영길 의원께서도
저기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그건 좀 이따 김명길 의원님이 질의하게 그거는 기회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보면 교육 경비를 관리를 하시죠, 과장님. 네. 교육 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뭐 아동 청소년들의 건전 교육 육성, 교육하기 좋은 뭐 도시 만들기 이런 거에 좀 관련해서 교육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우리 속초 중학교에 지금 못 쓰고 있는 운동장이 있죠? 네.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그 이제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10여 년이 지났는데 사실 거기에 우레탄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유해 성분이 발생이 성분, 되다 보니까 중금속이 저하고 용출이 다시 됐죠. 하라는 네. 하고 지금 중학교에서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됐죠? 중금속이 용출된 지가? 한 1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10년 내내 못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작년에 그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못 쓰는 걸로. 그렇게 된 거죠? 작년서부터.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안만 교육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이 빨간 줄 거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 예, 아주 좀 널찍해요. 좀 이렇게 터가 좀 있어서 저거를 시에서 해야 되나요? 교육청에서 해야 되나요? 사실 저거는 교육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 보수하는 게 맞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저거를 대처를 해야 되나요? 애들이 뛰어놀 수가 있는 공간이 축구장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족구장이나 이제 농구장이나 이제 저 풋살장 같은데 저길 쓰지를 못하고 있고 동네 분들은 이 주위에서 운동장 주위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보면 그렇던데 저걸 저렇게 방치해 놓는 게 맞을까요? 저거는 보수를 해야죠. 다만 그 시설비 보수를 하는 예산을 좀 확보하는 가운데서요.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에서부터 어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지원 요청이 처음부터 이루어졌으면 원활하게 좀 될 수 있었을 텐데 좀 늦게 문제 쓰임하고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지금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절차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 경비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부도 신청하고 사실 이런 게 있었다라고 같이 보고를 해주는 상태 하에서 보조금이나 어떤 지원비를 바랍니다라는 거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희들도 좀 그걸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교육경비위원이에요. 이렇게 가서 보면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의 이렇게 교류, 이렇게 랑데부가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거 중학교에 커가는 애들이 쓰는 운동장에 이걸 지금 1년 한 2년 가까이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금속이 떠다니는 거를 방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육청의 자세가 돼 있냐고요.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매일 가면 또 끈도 또 이렇게 뭐 잘 이렇게 달아놓는 것도 아니고 바람 불면 너덜너덜하고 중금속이 용출돼 가지고 애들을 못 쓰게 해놓고 하는 땅을 무슨 우리가 교육청이나 시에서 무슨 이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해봐야 뭘 하겠느냐. 이거 하나 보면은 딱 답이 나온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바람직하게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교육청에서 안 움직이면 그 우리가 먼저 움직여서 하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이 대속초 중학교 이렇게 넓은 부지를 갖고 있고 주위에 이 아파트들이 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리공원은 주위에 있는 만리공원은 좀 좁고 이 운동장에서 여기서 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이걸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거는 본의원은 진짜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어떻게 좀 올해 안으로 아니면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볼 수 있는 방법.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예. 그죠? 근데 왜 그러고 계실까요? 하려고 그러면 돈 보수하려고 때문에 그러면 국적인 그러겠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비용 때문에 그게 그러시고. 추진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시가 보조할 수 있는 매칭이 몇 프로나 되나요?
저희가 어떤 예산이나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할수 저희가 있는 100% 할 거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꾸 좀 더뎌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걸 좀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속초 중학교 여기에 보면 몸 튼튼 마음 튼튼 스포츠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전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정책과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절대 맞지가 않는다. 본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초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미리 좀 찾아가셔서 상의를 좀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 경비를 어차피 우리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을 때에는 같이 좀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아동 양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이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인데 이게 전체 560명 저번에 보고 받았습니다만 계장님한테 560명에 4,300만 원.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꿈자랑 카드인데 이것도 실은 도시락이나 식당 이용하는 업소들이나 아이들이랑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죠. 예, 그냥 뭐 이렇게 옛날처럼 뭐 이렇게 쭈삣쭈삣하지 않고 그냥 오면 좀 밥도 좀 더 주고 좀 그렇게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진 건 사실이죠. 예, 예,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끊임없이 업소들 좀 다니면서 동료도 좀 하고 과장님, 우리 계장님 뒤에 계시지만 동료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이니까 하여튼 끊임없는 뭐라 그럴까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라 답변 고맙고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네, 박원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박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속중운동장에 접한 체육공간 교육청하고 속히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좀 정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 청소년과 직원분들 제가 볼 때마다 참 느끼는 게 해당 업무에 대해서 참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거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하기 좋은 속초 만들기를 위해서 지금처럼 좀 꾸준히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좀 이어서 우리 속초시와 속초 양양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과 그다음에 교육 경비 지원에 대해서 저도 좀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보니까 유치원 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특수학교인 청년학교까지 포함하면 작년 기준에서 학생 수가 이제 27명 정도가 이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을 제외한 현재의 학생 수가 8,200명 정도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근데 우리 과거에 이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속초가 이제 이렇게 조양동 주변으로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 과거에 우리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예. 중심으로. 그 학생 수들을 제가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포초등학교가 학급수가 6개고 총 학생 수가 61명입니다. 청호초등학교는 학급수가 6개고 총 학생 수가 70명이고요. 그다음에 영랑초등학교가 11개 학급에 160명. 온종초등학교가 7개 학급에 62명. 설악초등학교가 6개 학급에 59명. 속초초는 13개 학급에 214명 정도로 지금 과거에 그 학생 수가 많던
학교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이 교육지원청의 업무라고만 하기에는 속초시에서도 함께 고민할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전체 학생 수가 8,200명인데 제가 우리 속초시 자료 매달 올리는 그 인구 자료 있지 않습니까? 0세부터 6세까지를 뺀 7세부터 18세까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인원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8,500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8,6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그럼 400명에 가까운 그 해당 학생들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게 의무교육이니까 다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어떤 장애인 아이에서 타 지역의 학교를 가지는 않습니까? 그 학생 수는 속초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는 얘기죠. 그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안 가지고 없잖아요.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뭐 대포초등학교, 영랑초등학교 역사 오래된 학교들이 매년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총동문회와 함께 현수막도 걸고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비단 뭐 부모님의 또 결정 사항이지만은 간 외에 학교를 다니는 또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속초시에서 교육지원청과 한번 깊은 고민을 좀 나눠봐야 될 사항이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분야는 한번 저희들이 아주 이 끝난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속초에 있는 그 아동 청소년들이 속초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게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 지원 경비에 대해서도 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육 지원 경비는 이 교육 경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학교의 공교육 강정력이 또 강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또 우리 인재 육성을 또 해야 되는데 이바지하고, 결국은 행복 교육 도시인 속초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너무 좀 긴축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좀 재정 확 풀라는 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이제 전체 교육경비 지원 사업 외에 그중 교육경비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교육경비만. 예. 2019년도가 18억 5,500, 2020년도가 18억, 올해도 18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조금 더 풀어도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 근데 저희가 알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상에 이제 교육은 국가에서 사실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 국가기관일 거고, 네네. 다만 이제 지방자치대다 보니까나 교육 국가에서 정부 부담할 부분이 사실상에 보면은 자꾸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사다못해 교복 지원 사업도 보면은 국가전략 보면 그것이 이런 학교 급식서부터 해가지고 찬찬찬 이렇게 저희들이 이관되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교육 지원 사업으로 보면은 약 55억이나 지금 이게 이쪽으로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에도 보면 이게 이제 자꾸만 이게 너무 날로 증가되는 너무 폭이 크다. 그래서 어떤 보면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맡았으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지간히 좀 더 해야지. 사실 학교 급식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교육비 또 어떤 급식비 뭐 친환경이라는 하다못해 이제 올해 금년도 지원되는 학교에 대한 학생 교복비까지 이래 되면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날로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 조금씩 점점 큰 부담을 주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지금 잘로 또 계속 시간이 지나는 따라서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이 교육 지원 경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얼마 없으니까 우리 네.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단 말이죠. 이해를 해서
그래서 한도를 마음대로 막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산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10% 이내에서 이제 교육경비를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예. 그 한도는 우리 과장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계속 막 줄 수는 없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줘야 되는데 그 한도까지도 안 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제 말씀은 우리 관내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다 속초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예산 절감 차원 그리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걱정 이런 거 아는데 그래도 이 교육 경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교육받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변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가장 좀 전향적으로 그리고 의원님 제가 생각-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에 속초시가 그 교부세를 뺀 우리 속초 시민의 어떤 세금은 세수 다 합쳐도 사실 500억 조금 넘는 상이고 우리가 교육지원 경비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55억 정도가 됩니다라는 교육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그 10%는 넘은 상태가 아닌 게 아니라 넘은 상태가 지금 저희들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순수 세입으로 들어오는 세금에 비교하면은 그거는 네. 무슨 예, 말씀인지 그건 10% 알았습니다. 이상이다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알았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육경비 지원 신청을 한 거를 이제 의결을 이제 위원으로서 의결을 예. 했는데 우리 속초시 관내 초등학교가 12곳입니다. 12곳, 예, 중학교가 4곳, 예, 고등학교가 3곳, 청해학교 이렇게 예, 특수학교 하나 특사학교 있는데 예. 골고루 다 신청을 했는데 초등학교 2곳만 딱 빠져 있더라고요. 속초 초등학교하고 소야 초등학교. 여기는 애초부터 요구 사항이 없었나요? 작년도에는 지원이 됐었던 곳인데. 저희들 그건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저는 다 부분들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빠졌다 그러니까 예. 속초등학교 하면 우리가 이제 연초에 의결을 하지만은 또 예, 예산이 좀 남아 있고 하면 또 중간에도 또 심의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그래서 많이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당 부서인 교육청소년과에서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권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백년기대라고 교육이 참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지자체가 방관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물론 그 교육청이 있지만 또 같이 부담해야 하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돌봄 센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다함께 돌봄이 이제 돌봄 센터가 2군데가 있고 지역 아동센터가 이제 6군데가 있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돌봄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는지 정원 초과해가지고 그 뭐랄까 대기자가 정원 초과보다 더 많이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저희들이 지금 받는 서로 다 받아주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아, 그거 한번 그 분야로 이제- 다시 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대기자가 많습니다. 예. 굉장히 포화 상태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그 지금 이제 어제 차량이 이제 도착했다고 해서 반가운 소식인데 이제 하물며 등하원을 시키는 차량이 없는데도 이제 부모들이 이제 아동을 돌봄 센터까지 이렇게 이제 애들을 등교도 시키고 하기도 시킵니다. 예, 그런데도 하물며 이 돌봄이 서로 들어가려고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만큼 프로그램이 좋은지 예. 아무튼 그 관계하고 계시는 지도자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지 예, 저희들이 사실상 이 돌봄 이게 센터에 대해서는 센터는 저희가 이제 어떤 비용을 받지 않고 이렇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운 과정에서는 서로 들어오려는 그런 분야도 없지 않을까 그게 이제 생각됩니다. 왜 발상이 그렇게 됐냐면 생계 곤란한 사람이나 차상위층만 받는 게 아니라
양 부모의 맞벌이 부부 자녀들도 같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평등해지고 그러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거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앞으로 아동을 받을 때도 같이 받아주는 게 선호하는구나. 어디 뭐 어떠한 한 계층 그 계층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계층을 같이 어울려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장소가 있으면 그렇게 교통이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등하교도 시키지도 않은데도 부모가 아동을 갖다가 이렇게 와더라도 거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1순위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있는데 방과 후에 어디 갈 데가 없는데 거기라도 보내고 싶은데 못 간 거예요.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이 방면에도 우리가 좀 더 늘려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행히 시책 사업으로 있네요. 초중생들 방과 후에 예. 학교에서 이제 교육청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이제 지자체가 이제 돌봄 운영을 하는 그런 시책 사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초등학생들 시책이죠. 예.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나 그 영아들이 네. 끝나는 시간을 돌봐주는 데는 어디가 있죠? 저희들이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돌봄센터 외에는 사실 그런 이제 없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있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신한은행인가 초록우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꿈이랑 저희 아니요, 거기는 그냥 시티플라리움, 청소년들이랑 시티플라리움 이용 시설인데요. 돌봄센터가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돌봄센터가 또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2군데가 아마 더 문을 열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맞벌이 부부로서 이제 그 약간 시간차가 있어요. 예. 왜냐면 6시에 끝나는데 애들은 5시에 끝나요. 아니면 4시면 끝나고. 그럼 애들이 1시간 동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도 좀 이왕이면 우리 시가 좀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지자체가 같이 아동들을 키워야지 않겠는가. 그 정책을 좀 지금 업무 보고기 때문에 미리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님? 당연히 그런 제도나 이것은 같이 만들어져야지. 네. 지금 글자나도 이제 어제 이제 신문이나 이런 쪽에 나가는 것도 사실 초등학교 조금 우리 강정호 의원님 했지만 학생들이 줄어들고 지금 그거의 근본적인 거는 애 낳기 사업을 안 하니까나 자꾸 그 지역에서 인구도 축소되고 뭐 마을 폐지라는 어떤 그런 강수까지 나오는데 그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 만들면 그것도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될 그래 걸로 앞으로는 믿습니다. 이제 사회가 공동으로 이제 아동들을 키워야 한다는 예. 그런 이제 캐치플레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돌봄센터가 좀 늘려져야겠다. 그런 방안을 한번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12세로 하고 있죠. 이게 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드림스타트는. 시에서도 운영되는 데가 있고 도에서도 그 지원 사업으로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 근로자복지회관 있는 거는 도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월드 시인가요? 그게? 저희가 드림스타트? 근로자 복지회관요. 예 예. 드림스타트 사실은 이제 우리 통합 서비스. 계장님이 우리가 본 사무실은 여기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같이 동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는 다행히 0세에서 12세예요. 예, 예 예. 그러면 그 초등학생 아닌 영유아들도 많이 있나요?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예, 드림 그 영유아들은 사실 여기 우리 돌봄센터에서 쉼터 일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현의 집이에요. 아동 학대 쉼터 운영 기원이죠. 지금 예, 현재는 보현의 집요. 예, 예, 지금 현재는 뭐 5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예, 예. 뭐 아동 학대된 거는 우리 김명길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했으니까 제가 김명길 의원님한테 미루겠습니다. 보은의 집은 어떻게 잘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보현의 집에 작년도부터 성인아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됐는데 지금 운영에서 신흥사의 자비원 쪽에서 운영하던 것을 그 작년에 그 사건 이후에 못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자를 지금 찾아가지고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3월 달부터 다시 새로운 사업자가 정상 운영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탁 이 사업 자비원에서는 나는 네, 그 다른 사람이 맡았습니까? 예,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좀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지속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말씀과 요구를 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변화가 있는지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예, 친환경 학습 네, 저희 이제 학교 급식 지원으로 한 31억 정도가 지금 예, 학교로 이 예산이 그냥 투입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그냥 예산 보고만 받고 예산 보고 확인하고 네. 예, 그렇게 좀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항상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희 지역의 농업인들 네. 그리고 또 그 농업 구조가 취약한 곳이죠. 땅도 네.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판매 판로망이라는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그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열심히 땀내서 키워도 또 판매망들이 그랬을 때는 이 급식의 상황이 가장 좀 안정적일 수 있다. 근데 지금 영농조합법인에서 이 부분 좀 잘 움직이시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학교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숙초시가 그 예산만 내려주시고 예산의 적정성만을 좀 보시는 것을 조금 뛰어넘어 저희 지역의 그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 로컬 푸드를 최대한도 좀 구매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아마 품종마다 좀 그럴 거예요. 저희가 워낙에 양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거꾸로 보면 그 많지 않은 양을 소비해주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점들을 이제 농업인들은 갖고 계실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보고를 좀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아마 교육청이나 이쪽하고 협의하고 네. 그 결과를 갖다가 의회장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럼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2주 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서로 또 조금 확인이 되고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이랑은 뭐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개소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아동 청소년들이 즐겁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담당 기장님 통해 좀 듣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꿈이랑은 작년에 그 설치한 것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 엘리베이터를 네. 이제 장애인 편의 시설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네. 그 이번 달에 계약이 됐고요. 네. 그 빠른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동아리를 지어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는데 사실 네. 몰려다니는 거는 아니고 개별적으로는 다 이용하는 거는 지금 허용을 하고 운영하도록 하고는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용률이 자꾸 지금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날씨가 또 이제 추우니까 예. 좀 날씨가 좋아지고 이제 꽃피는 봄이 되면 오히려 아이들이 그 실내 공간에 또 막혀 있는 것보다 조금 그 바깥의 공간들이 좀 활용이 된다면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사업 그냥 요것만 여쭤보려고요.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이게 지금 19년부터 22년까지 저희 그 지자체가 이제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4년간 이 부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 내년이면 4년 아닙니까? 네. 혹시 그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들을 좀 나눠 보셨는지요? 뭐 금년 내년까지
가지로 이게 돼 있으니까나 사실은 그런데 아마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도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네.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하면은 다음에 어떤 시점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계속될 사업이 아닌 거 판단됩니다. 네. 한번 좀 여쭤봐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내년이 또 선거철이라 저희 교육감님이 이제 3사원을 마치는 상황들이라 이게 그 민교육감님께서 또 주도했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제 또 다른 또 교육감님이 오셨을 때는 본인들 추진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변화 정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거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만한 전망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좀 그래도 좀 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아동 학대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저희 5분 발언 통해서 김명길 의원님께서는 이제 팀제 운영에 대한 또 이런 요구를 좀 해주셨고 이제 이렇습니다. 저도 그 교육 청소년과의 이 업무 분장의 상황들을 이제 꼼꼼하게 보아 보니 지금 4팀인 거잖아요. 예, 4개 팀에 주어진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전담팀이 되는 하나의 팀이 더 늘어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장기 어쩌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나 지금 당장에 저희가 그 아동학대 올해 이제 이 보호 체계가 좀 갖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이 부분이 저희 속초에 설치가 되는 거죠. 예. 아니면 공무원 전담 조직으로만 가는 겁니까? 전담 조직이 도에서 설치되는 걸로 지금 6월 정도면은 설치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까지 그 저희 영동 지역에는 동부아동 보호 전문기관 예. 그래서 저희 속초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거기서 여기에 조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24시간 내에 이제 출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민간 기관이 들어오는 팀 안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에 공무원들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충원이 된 거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3명이 3명은 추가로 될 거고 저희들이 이제 됐고. 아동학대가 그 전문기관이 또 강릉에 있었는데 네, 네. 거기 속초로 이권하는 걸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속초 네. 고성 양양 인제까지 커버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지금 그게 6, 7월 정도에 설치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속초시 그냥 공무원 체계가 아니라 지금 말씀 예. 듣자면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이 지금 이 북부권의 하나가 그쵸 저도 예, 이제 그리고 기사나 공무원 3인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이 이게 분명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보호 지금. 전문기관이 하나가 그냥 생기는 거다. 예. 그 조직이 이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학대 전문에 대한 거는 네. 우리 그 3명 지원은 되는 거는 시청 공무원으로서 그쵸. 지원이 될 거고요. 전문기관이 차원에서 북부에 보는 하나가 거는 생기고 예. 그리고 이 조직 안에 우리 행정조직 안에 3명의 전담 3명은 그 인원이 생기게 되는 예. 이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자 좋습니다. 상당히 이제 좋은 거죠. 공무원으로만 전담 직원이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여기 민간 기관 혹시 지금 뭐 이렇게 물망에 올라 있는 상황들이 좀 있나요? 그거까지는 아직 도에서 지정할 어떤 그 문제다 보니까 아직 네. 그거는 그까지 잘 네. 파악 못했습니다. 아동 관련한 아마 사업을 하고 있는 예. 여러 기관들이 뭐 철호우산도 예. 이 부분을 원주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하여간에 그거는 뭐 또 전문 기관들이니까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가장님 선생님 가능하신지 모르는데 쭉 그 지금 팀 안에 업무 분담을 보다 보니 아동 청소년 담당이 상당히 많은 업무가 지금 청소년 업무 다 들어 있고 플러스에 이제 아동이 있는데 최소한 요보호 아동 보호 관리 및 지원 상담이나 이 요보호 관련은 이 지금 드림 스타트가 취약 아동,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업무를 중심으로 좀 하고 있으니 예. 이건 제가 보면서 이제 느낀 겁니다. 지금 전담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이 2개의 팀에 양쪽으로 좀 갈라서 2팀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어설픈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학대와 관련된 그리고 요보호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어떤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은
하나의 팀 안에 좀 모아주시는 게 이게 어떨까라는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네,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 청소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 304회 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